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 목욕탕은 동네의 오래된 노포 중 한 곳입니다.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이어 운영하던 목욕탕을 현재는 손자인 박준우 씨가 운영 중입니다.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할아버지랑 맨날 손잡고 카운터를 보러 내려왔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. 유일하진 않아도 그래도 되게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 편이라서 손님들이 항상 오셔서 얘기하고 먹거리 갖다 주시고 요 앞에서 여름에는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. 3대에 걸쳐 50년째 운영 중인 목욕탕이다 보니 시설들이 노후했고 2019년 목욕탕을 물려받게 된 박 씨는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. 여긴 한증막이나 외벽이나 이런 천장 같은 등 같은 것도 다 리모델링을 한번 했고요. 위치는 그대로고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네. 네. 공사비 9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. 그리고 6개월 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부산에서는 목욕탕을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2020년 봄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목욕탕엔 손님이 끊겼습니다. 생활비가 약간 부족할 때는 원래 그냥 전에 모아뒀던 돈이 돈에서 이제 조금씩 꺼내 쓰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하시고 동생도 일하고 어머니도 다른 뭐 일 같은 거 하시면 여기 부족한 걸 좀 메꿔 나가고 있었습니다. 코로나 기간 가족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목욕탕을 지켜냈습니다. 보일러 설비를 교체하느라 쓴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보일러 이제 물 지른 거 관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온수탱크.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딘 다음에 물을 일일이 넘겨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 남탕 여탕에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. 뜨거운 물이. 이게 이제 목욕탕에서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은 8톤. 이 물을 데우기 위해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데 최근 심야 전기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 한 30-40%가 올랐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 쓰는 게 심야 전기가 한 28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목욕탕에서 쓰는 전기 요금도 거의 270,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부담이 엄청 크네요 지금. 부담이 크죠.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좀 나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. 2020년 1월 227만 원이던 전기요금은 올해 1월 32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오르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습니다. 코로나 때 줄어든 손님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주변 목욕탕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이 동네도 폐업한 데 많죠 목욕탕. 이 동네에 하나, 둘, 셋, 네 군데 있습니다. 큰데 찜질방 2개는 폐업을 하고요. 못 버티는 거죠. 운영 자금이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니까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. 뭐 큰데 같은 데 보면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대출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 어렵죠.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월 20만 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? 부천의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. 그거 해당되려고 그러면 하루 10만 원 하면은 월 300만 원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1년이면은 이거 월 10만 원 가지고 장사 안 해야죠. 역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7, 8만 원 정도 파는 거거든요. 사실은 근데 하루에 7, 8만 원 매출을 일으켜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.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.
안산의 한 번화가.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저녁 시간이지만 노래방은 조용하기만 합니다. 3일을 그냥 한 개도 못하고 어제 토요일 날 한 편 하나 받았어요. 그리고 어제는 그냥 한 개도 없어요. 이 경기가 피해가 뭐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건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 1월달, 2월달 진짜 많이 났어요. 손님 구경하기 어렵다는 요즘. 줄어든 매출도 문제지만 김명숙 씨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. 7이잖아요. 3점 메뉴에 있는 3.7. 예. 그게 지금 3.7로 올라간 거죠. 예, 옛날에는 이게 3.7이 아니었었거든요. 얼마였지? 이게 나라에서 해주고 우리가 1.5가 됐었거든요. 결론은 니네 문 닫아 이래놓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노래방이나 어느 소상공인들이 다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. 네. 맨 처음에는 니네 문 닫아 대출 줄게 그랬는데 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. 코로나 시기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은행들은 이 신용 보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. 코로나 때 상환 유예됐던 이 대출금들의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금리는 덩달아 높아졌습니다. 가만히 이 집을 닫아놔도 연 250, 한 달에 250에서 300은 지출이 돼야 돼요. 전기세 들어가잖아요. 이거 은행 줘야 되잖아요. 죽을 것 같았어요. 네. 1.5%이던 이자가 3.7%까지 늘면서 김 씨는 다른 부업까지 해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건설 현장에까지 갔잖아요. 이런 걸 다 천장 뜯어내면 제가 쓰레기 봉다에 다 산업용 폐기물에 담아갖고 끄적거내다 보니까 이 다리가 그냥 간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수술을 할 정도로 하라고 막 그러는데 또 이게 문제잖아요. 내가 3개월 닫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천이잖아요. 수술비는 다 비키고 또. 장사가 잘 된다면 빚을 갚을 수 있겠지만 그 희망마저 사라진 지금 김 씨는 노래방을 내놨습니다.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다 먹자잖아요. 다 먹자인데 지금 다 안 되고 여기가 포장마차랑 뭐 신입처럼 식당이 6개, 노래방이 5개 그렇게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많이. 여기만? 네. 그러면 10개네 거의. 폐업이? 지금 이거 다 지금 할 거예요. 노래방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업주들은 간판불을 끌 수도 없습니다. 저 불은 켜져 있는데 영업을 하는 거예요? 안 해도 켜놔야 돼. 해도 켜놔야 돼. 왜요?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. 깜깜하면 쟤는 왜 안 해? 쟤는 그만치 안 되니까 안 킨 거 아니야?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. 2023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금은 1,052조. 코로나 시기 전보다 366조가 늘었습니다. 이 중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작년 대비 5.4%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필요한 거죠.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위해서 부채가 늘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럴 경우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생계 유지라든가 이 가게 이걸 뭐 용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채는 이게 부채를 갚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체율도 높아지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.